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초중고 사교육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지출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2026년이 아닌 2024년 자료를 갖고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아직 그 2025년에 대한 통계 자료 집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지난 자료를 참고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쏟아부은 돈이 29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이에요. 자, 쿠팡은 1년에 매출의 71%, 국방 예산의 거의 절반, 교육부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돈입니다. 자, 이 돈의 행방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숫자 4개를 먼저 보면요. 총액 29조 2천억 원은 전년보다 2조 1천억 원이 더 는 숫자고, 이때 기준은 역대 최대치라고 했죠. 사교육 참여율 80%, 이것도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자,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천 원에서 실제 참여하는 학생만 놓고 보면 59만 2천 원입니다. 자, 1년 전보다 각 9.3%, 7.2% 오른 거죠. 자, 학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월 52만 원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지만 증가율은 초등학교가 11.1%로 가장 가파르다고 봅니다. 초등학생 10명 중 거의 9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고 사교육비 총액의 45%가 초등학교에서 나옵니다. 사교육은 고등학교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건 이 바로 초등학교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은 어떨까요? 2014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입니다. 2세는 4명 중 1명이지만 5세가 되면 81%로 초등학생과 비슷해집니다. 평균 월 33만 2천 원을 쓰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월 154만 5천 원, 연간으로 치면 약 1854만 원입니다.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쓰는 건데, 저도 지금 그 강남 상구에 살고 있지만 영어 유치원이 제가 보낼 때만 해도 거의 월 100만 원 수준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월 2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54.5만 원이 2024년 기준이니까 2025년은 아마 여기서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는 3.3배인데요. 월소득 800만 원 가구 이상은 월 67만 6천 원, 300만 원 미만 가구는 20만 원 5천 원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7만 3천 원으로 읍면 지역 33만 2천 원의 2배가 넘고, 서울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은 월 평균 102만 9천 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교육은 이미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투입 자본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영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사준다고 표현을 하죠. 국적도 이미 독수리, 미국 그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역별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2월 발표된 인구 포럼 연구에 따르면 그 사교육비가 1% 오를 때마다 합계 출산율은 0.19에서 최대 0.3%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16년간 사교육비가 35% 올랐는데 이게 출산율 하락의 약 9%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계 출산율은 2013년 0.72명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 0.75, 2025년 약 0.80으로 아주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추정치가 0.85인데 그래봤자 OECD 최하위입니다. 사교육비가 출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 이제 학자들이 숫자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월소득 500만 원,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둘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사교육을 시키면 두 자녀 합산 월 93만 원이 사교육비로 나갑니다. 여기에 주거비 100만 원, 생활비 120만 원, 보험통신비 50만 원을 빼면 실제 남는 돈은 약 137만 원입니다. 이 137만 원으로 노후 준비, 비상금, 여행까지 다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가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거나 영어 유치원 출신이라면 남는 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12년간 사교육비를 전국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6,818만 원입니다. 서울이면 일반고 기준으로 넣으면 약 9,940만 원으로 이제 1억에 육박을 하죠. 이 돈은 소비하고 나면 잔액이 0원입니다. 성적이 오르든 안 오르든 돌아오는 자산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돈을 쓰지 않고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월 47만 4천 원을 사교육 대신 투자했다면 은행 적금 수준이 연 3%에서 이제 5%, 그 다음에 연 7%,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6년 후에 납입액이 3,413만 원, 월 적립액으로 월 47만 원을 18년간 넣으면 약 1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보면 시나리오 A는 월 47만 원을 전부 사교육에 쓰면 12년 뒤 자산은 0원입니다. 자, 시나리오 B는 절반은 사교육, 절반은 투자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연 3%만 잡아도 18세에 약 4,850만 원의 종잣돈이 생깁니다. 연 7%면 8,250만 원이 생기고요. 사교육을 아예 안 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액을 쏟아붓지 말고 일부를 아이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지출인데 구조를 바꾸면 18세 출발선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증여세 면제 전략인데요.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행법상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무상증여 한도로 줄 수 있습니다. 출생 때 2천만 원, 10살 때 또 2천만 원, 19세 성인 한도 5천만 원 줄 수 있어서 총 비과세 증여가 9천만 원입니다. 이걸 가장 보수적인 연 3%만 굴려도 19세에 약 1억 1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연 7%면 약 1억 5천9백만 원이고요. 사교육에 6,800만 원을 태운 대신에 같은 규모의 돈을 증여 타임라인에 넣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억 원이 넘는 종잣돈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도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능, 체육,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도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됐고요. 한편 상속세는 공제한도 현행 10억에서 18억으로 높이는 개편안이 논의 중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8년이 목표인데 이게 이제 받은 만큼 준다는 건데 한번 개편되려고 했다가 무너진 경우가 있죠. 백지가 된. 증여 전략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상속세 개편은 지켜보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교육 예산을 소득 10%에서 15% 이내로 정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지금 시키는 사교육의 목적을 재점검하고 보충의 목적이라면 늘봄학교나 EBS 같은 공교육 대안을 먼저 활용해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증여 타임라인을 설계하는 겁니다. 출세 10세, 19세에 맞춰서 비과세 한도를 꽉 채워서 주는 거고요. 넷째는 사교육비에서 절감한 금액을 자동이체로 투자기에 넣는 겁니다. 다섯째는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노후인데요. 자녀 교육비 때문에 은퇴 자금이 사라지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노후를 즐기는 부모라고 하더라고요. 자녀에게 이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조 2천억을 이걸 그냥 태울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미래에 심을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적어도 숫자를 알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 채널에 많은 그 투자자분들,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사교육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저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정답은 없지만 한번 통계 자료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